2024년 가을, 서울 마포. 낡은 벽돌 건물 3층, 작은 거실에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윤상도는 소파에 앉아 카메라를 닫고 있었습니다. 니콘 F3.0, 40년 전 첫 월급으로 산 필름 카메라였습니다. 렌즈를 천천히 돌리며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셔터도 제대로 못 누르게 됐네. 상도는 68세였습니다. 신문사 사진부 기자로 35년을 일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88올림픽, IMF 9.5 현장, 월드컵의 환호까지 시대의 얼굴을 그는 필름에 담아왔습니다. 5년 전 신문사가 폐간되었습니다. 정년보다 이른 퇴직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내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2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반년 전 아들 윤태호가 며느리 오지영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혼자 사시면 안 되죠. 저희랑 같이 사세요. 태호는 효자로 소문난 아들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상도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며느리의 다정한 권유에 결국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함께 산 지 반년.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 곳곳을 사진 찍었습니다. 아버님, 인테리어 참고용이에요. 아들은 건물 서류를 자주 꺼내봤습니다. 아버지, 혹시 이거 공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주 속삭였습니다. 상도가 방에 들어가면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월 어느 날 밤, 상도는 화장실을 다녀오다 복도에 멈추어 섰습니다. 아들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언제 퇴직금 정리해? 그분이 건물도 팔면 우린 바로 숨통 트이는데. 마포의 저 건물 시세가 얼만데. 요즘 깜빡깜빡하잖아. 치매 초기 같다고 하면 의사도 몰라. 그때 후견인 서류만 받아두면 끝이야. 그럼 건물 처분도 우리 마음대로? 당연하지. 법적으로 문제없어. 우리 엄마가 다 알아봤다고. 상도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복도 벽에 기댄 채 그는 천천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상도는 침대에 앉아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디지털 카메라를 집어들었습니다. 렌즈를 돌려 초점을 맞춘 뒤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떨리는 손, 굳어진 표정, 희미한 분노, 모두 프레임 안에 담겼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 그날 밤, 상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 넘게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누렸습니다. 기자로서 그가 배운 건 하나였습니다. 진실은 증거로 말한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 속에서 상도는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도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상도는 태연하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도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시선, 그들의 대화 톤,
그리고 미묘하게 달라진 태도를. 며느리 지영이 물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28일. 아, 맞아요. 지영은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 태호가 친구들을 집에 불렀습니다. 거실에서 담소가 이어지던 중 태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제 뭐 드셨어요? 상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김치찌개.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된장찌개였어요. 친구들이 살짝 웃었습니다. 동정,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상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어제는 김치찌개였습니다. 그날 밤, 상도는 거실 선반 위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액자 뒤에 숨겨두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대화가 기록된다. 다음 날 오후, 상도는 일부러 신문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냉장고를 열다 발견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왜 여기 있어요? 응? 아, 깜빡했네. 지영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람과 만족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많이 피곤하세요? 괜찮아. 그래도 한번 병원 가보시는 게. 상도는 방으로 들어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 걸렸어. 사흘 후, 상도는 지역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매주 수요일 사진 강의가 있었습니다. 수강생 중 한 명인 최미자가 강의 후 상도에게 다가왔습니다. 71세, 퇴직한 은행원이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상도는 작게 말했습니다. 최 여사, 후견인 제도에 대해 아세요? 미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은행 다닐 때 많이 봤죠. 왜요? 미자는 잠시 상도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집에서? 상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치매라면 손이 저렇게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증거는 미리 모아야 해요. 돈은 감정보다 빠르니까. 그날 저녁, 상도가 집으로 돌아오자 거실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화려한 옷차림. 며느리 지영의 어머니, 오명자였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영자는 계속 상도의 건강을 물었습니다. 날짜를 물어보기도 하고 오늘 뭘 했는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상도는 모든 질문에 정확히 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상도는 방으로 들어가며 거실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명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멀쩡하네. 원래 좋을 때도 있어요.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좀 더 지켜봐야겠네. 서두르면 안 돼. 다음 날 새벽, 상도는 거실에 숨겨둔 카메라를 회수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며느리와 명자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끝나요. 조금만 더 증거 쌓으면 돼. 병원 진단서만 받으면 후견인 신청은 일사천리야. 건물 팔면 얼마나 되는데? 최소 15. 그럼 우리 빚 다 갚고도 남아. 상도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각오였습니다. 사흘 후, 아들 태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병원 가요. 상도는 잠시 생각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날 밤, 상도는 책상에 앉아 공책에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날짜 확인, 기억력 테스트, 명자 방문, 녹음 내용, 병원 검진 강요까지. 그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했습니다. 후견인 제도 허점, 치매 오진 사례, 재산보호 법률 상담. 상도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11월 8일 오전, 상도는 주머니에 작은 녹음기를 넣고 아들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신경과에서 의사가 상도를 맞이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요즘 자꾸 날짜를 잊으세요. 의사가 상도를 바라보며 질문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올해가 몇 년도죠? 2024년. 100에서 70 빼보세요. 193, 86, 79, 72.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의사는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집에선 자꾸 깜빡하세요.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기억력 검사 결과는 정상 범위입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며 며느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병원 1층 대기실. 상도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기자님? 상도가 돌아보니 65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짧은 백발, 두꺼운 뿔테 안경. 석훈이. 김석훈이었습니다. 예전 신문사 부편집장이었습니다. 석훈이 웃었습니다. 저도 요즘 바쁩니다.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었거든요. 옛날 기자들이라고. 상도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번엔 내 인생이 피사체야. 석훈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기자님, 제 번호예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상도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상도는 명함을 꺼내 스마트폰으로 옛날 기자들을 검색했습니다. 채널이 나타났습니다. 구독자 8만 명. 최근 영상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후견인, 제도의 허점, 노인을 노리는 새로운 범죄. 상도는 영상을 끝까지 본 뒤 천천히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석훈아, 나야. 윤상도, 내일 시간 있어? 할 얘기가 있어. 다음 날 오후, 상도는 마포 한 카페에서 석훈을 만났습니다. 상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날 치매로 몰아가려 해. 석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상도는 준비해온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건물 팔면 15억. 후견인 신청은 일사천리야. 석훈은 파일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기자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촬영한 영상 있으면 저한테 넘기세요. 제가 편집해드릴게요. 석훈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기자님, 이거 기자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일 당하는 노인이 수천 명이에요. 오랜 침묵 끝에 상도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11월 12일. 상도는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아 석훈에게 전달했습니다. 거실 영상, 녹음 파일, 병원 진단서, 건물 서류 사본. 석훈이 USB를 받아 들었습니다. 2주 정도 시간 주세요. 제대로 만들어 드릴게요. 상도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상도는 카메라를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 야경을 프레임에 담아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흔들림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초점이 맞았어. 11월 20일. 아들 태호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항공권 예약했어요. 유럽 10일 일정이요. 며느리 지영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다음 주에 여행 가요. 응, 가거라. 같은 날 저녁, 상도는 석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들 부부가 11월 27일에 출국해 10일간 곧 답장이 왔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그때 맞춰서 영상 올리죠. 11월 24일.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오명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큰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며칠 있다 갈 거야. 너희 여행 가는 동안 어르신 모셔드려야지. 명자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상도는 신문을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설계자구나. 11월 26일 밤, 아들 부부가 짐을 쌌습니다. 명자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곧 끝나네요. 네. 돌아올 때쯤이면 다 정리될 거예요.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상도는 방에서 이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석훈아, 내일 아침 9시에 법무사 사무실 간다. 그 뒤에 내 채널에 올려. 11월 27일 오전, 아들 부부가 출국했습니다. 아버지, 잘 계세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택시가 떠났습니다. 상도는 외출복을 입고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건물증여 취소하고 매매 위임 전부 해제해 주세요. 30분 후 모든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상도는 사무실을 나서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오후 2시 석훈의 유튜브 채널 옛날 기자들의 새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제목 아버지를 치매로 몰아 재산을 빼앗은 가족의 실체 익명 제보 영상. 썸네일에는 흐릿한 실루엣과 함께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영상은 20분이었습니다. 거실 대화 녹음, 병원 진단서, 며느리와 명자의 통화 내용.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영상 조회수가 5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너무 충격적이다. 우리 엄마도 이런 일 당할 뻔했어요. 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 명자가 스마트폰을 보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5억이면 빚 다 갚고도 남아.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도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뭘 보고 계세요? 명자가 상도를 바라봤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제 이야기더군요. 재미있게 봤습니다. 상도의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밤 11시. 며느리 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거 봤어? 유튜브 봤어. 어떻게? 당장 귀국할게. 내일 비행기 잡을게. 미안해, 지영아. 내가 너무 방심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상도는 방으로 들어가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현상이 시작됐어. 12월 7일. 아들 부부가 귀국했습니다. 공항에는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윤태호 씨, 영상 내용이 사실입니까? 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랐습니다. 집 앞에는 방송 차량 2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보도자료가 붙어 있었습니다. 후견인 제도 악용 사건 경찰 조사 착수. 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상도는 없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호에게 내가 이 집을 떠난다. 너희가 원하던 대로 이제 나는 없다. 하지만 내가 떠나는 방식은 너희가 원한 방식이 아니다. 건물은 이미 법적으로 보호했다. 모든 증거는 경찰에 제출했다. 나는 40년 동안 진실을 기록하는 사람이었다. 마지막까지 그 일을 했을 뿐이다.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실망했다. 아버지. 태호는 편지를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 감천문화마을. 상도는 작은 사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추억사진관. 그는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스튜디오, 오래된 카메라들, 색 바랜 배경지. 상도는 천천히 카메라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시작하자. 일주일 후, 사진관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도 바뀌었습니다. 윤상도 인생사진관 무료 촬영. 소문이 퍼졌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정말 공짜예요? 네. 그냥 찍어드립니다. 왜요? 상도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진은 기록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을 남기고 싶어서요. 첫 손님은 80대 할머니였습니다. 상도는 조명을 조절하고 각도를 맞춘 뒤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할머니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었구나. 12월 20일. 석훈이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석훈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기자님, 후속 영상 조회수가 100만 넘었습니다. 경찰 조사도 진행 중이고요. 상도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들은? 사업장 문 닫았습니다. 평판이 다 무너졌대요. 상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감옥은 안 가겠지? 형사 처벌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니까요. 석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자님, 후회하세요? 상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게 맞는 거야.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사진관에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혼자 온 노인들. 상도는 하루 종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상도는 혼자 남은 사진관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미등록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지내니? 네. 그래. 아버지, 저 죄송합니다. 상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감천마을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도 잘 살아라. 아버지,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아니야. 상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2월 31일. 석훈의 채널에서 특집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제목, 그 후. 그 사진 기자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윤상도 인터뷰. 스튜디오에 상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석훈이 물었습니다. 기자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자유롭습니다. 복수에 성공해서요? 상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어요. 나를 지킨 거죠. 어떤 의미인가요? 40년 동안 남의 인생을 찍었어요. 전쟁터도 가고, 사건 현장도 가고. 근데 정작 내 인생의 초점은 흐릿했죠.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내 인생의 셔터는 내가 누르는 거라는 걸. 앞으로 계획은요? 여기서 사진 찍을 겁니다. 사람들의 진짜 표정을 담을 거예요. 돈도, 욕심도, 계산도 없는 그냥 지금 이 순간의 진심을. 화면이 부산 감천마을로 전환되었습니다. 상도가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할머니들이 웃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습니다. 상도는 그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마지막 장면. 상도는 해질녘 바다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내리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은 빛이 닿은 순간 진실을 남긴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어둠 속에서도 진실은 결국 현상된다. 그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노을이 렌즈에 담겼습니다. 자막. 2025년 1월. 윤상도 씨는 부산에서 무료 인생 사진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사진관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후견인 제도 악용 사건은 사회적 논의를 일으켰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진실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END. 나이가 들어도 사람의 초점은 내가 정한다.